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 31분입니다. 주말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던 악재들이 있는데요. 그런 악재들이 특정 이슈를 계기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재료 이런 건 없고 기존의 재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시장이 급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특정한 이슈가 뭐냐면 미국 정부 셧다운 해제된 거죠. 셧다운이 해소된 거죠. 좀 내용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메모장에 좀 제가 적어봤어요. 셧다운 해소가 어젯밤부터 이제 된 거죠. 미국장에 어젯밤 셧다운 해소가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좀 비교적 강했던 거는 셧다운 해소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던 건데 셧다운이 실제적으로 끝나버렸다면은 이제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올랐었으니까 재료 노출되면은 시장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등장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표면적인 이슈일 수 있고, 이건 좀 표면적인 악재일 수 있고요. 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셧다운 해소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 기대가 강화된다라든가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어젯밤 연준 위원 한 분이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2번과 3번 셧다운 해소와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이 더해져서 어젯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반반이 돼버렸습니다. 동결할 확률 반, 금리 인하할 확률 반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최근 주식시장 조정의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표면적인 하락의 이유는 AI 고평가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유동성 요즘 좀 모자라긴 해요. 단기 유동성 부족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를 둔화시키는 이런 이슈들이 확 나타나 버리니까 시장이 이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좀 크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강한 이유는 AI 반도체 강세와 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 때문이죠. 그죠? 근데 그 유동성을 건드리는 그런 유동성과 관련된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단기 유동성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메타가 실적 발표하면서 AI 투자를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네, 대출을 받았네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기까지 했죠. 사실 메타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한다고 이 대규모로 막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면서 단기 유동성 부족 문제를 조금 더 심화시켰을 가능성도 좀 있긴 있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요즘에 AI 고평가 우려까지 좀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더해져가지고 그죠? 이 지금 추세적인 상승장의 이유가 반도체 강세와 또 그리고 유동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상승 이유가 좀 어젯밤에 많이 대놓고 좀 부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재료들인데 좀 이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좀 냈다라고. 이제 그죠? 메타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채권 발행까지 해가면서 단기 유동성을 더 빨아들인다 이런 우려까지 좀 살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크게 악재로 좀 작용을 했죠.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급락을 했는데 유동성 기대 그런 걸로 움직이던 종목들 덕분에 순환매가 돌기도 했었는데 순환매가 돌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강했을 때는요. 근데 어젯밤은 그죠? 그런 유동성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철저히 깨지면서 러셀 지수가 훨씬 더 강하게 빠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만만치 않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은 그죠? 반도체도 안 좋고 그리고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안 좋고 나머지 업종들도 안 좋고 그래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고 다 같이 몽땅 다 빠져버리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빅테크 많이 빠졌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괜찮았던 거는 제약바이오. 그렇죠? 제약바이오. 근데 이 유동성 문제가 조금 좀 있기 때문에 저런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사실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부진했는데 굉장히 잘 방어한 셈이긴 하죠. 그죠? 지수가 2% 3% 가까이 빠지는데
근데 뭐 이렇게 상승 마감이라면 사실 굉장히 선방한 거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의 매도세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 상승률 자체는 매우 부진했긴 했죠. 하여튼 근데 어젯밤 제약바이오가 조금 선방했다라는 거 말고는 거의 전 종목 전 업종이 강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하게 빠졌죠. 강하게. 예, 그냥 빠진 게 아니고.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시장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마냥 뭐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은 이제 좀 뒷전이 돼버린 거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거 좀 추세적으로 빠지거나 미국 증시는 크게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인데, 여기서 단기 바닥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이 자리에 저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은 거의 불식을 시켰었는데, 어젯밤 강력한 매도세로 인해서 다시 이제 추가적인 매도세, 다시 추가적인 강력한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등장했습니다. 근데 아직 당장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저점이 유효합니다. 유효한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오늘 밤 잘해야 돼요. 오늘 밤에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는 오늘 밤에 빨리빨리 이런 매도세를 회복을 시켜줘야, 그래야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어젯밤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 위험이 새롭게 좀 등장을 한 거고, 그 위험을 오늘 밤에 꺼트리지 못하면 진짜 가격 조정으로 좀 심각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그런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오늘 밤에 그래서 회복할 가능성을 놓고 오늘 밤에 일단 매수를 해보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오늘 밤에 이제 잘못되면은 방향 전환, 좀 미국 증시 가격 조정이 좀 진하게 시작될 가능성을 놓고 베팅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 조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상황이긴 해요. 오늘 밤까지 눌림시 매수를 해보고, 오늘 밤에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오늘 밤도 회복을 못하고 계속해서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미국 증시는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강세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정석이에요.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S&P 지수도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인데, 나스닥보다 사실 약간 추세적인 어떤 그런 건전성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S&P 지수가요. 근데 어쨌든 어젯밤 얘도 강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는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빨리빨리 회복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가격 조정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근데 얘도 정석적인 대응은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맞다 이겁니다. 변동성 지수 보면서 조금 좀 더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변동성 지수거든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물론 얘가 이제 한 번쯤 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드렸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어젯밤에 새로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거 60일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한 초록색 선. 지금까지는 이 진한 초록색 선을 넘어갔다가도 훅훅훅 빨리빨리 꺼트리고 했는데, 올라갔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이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안정시키곤 했는데, 변동성 지수를.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몸통으로 대놓고 60일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런 걸 빨리빨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은, 그러면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오늘 밤 뭐 내일 밤 이렇게 해갖고 자꾸 21선 61선 위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변동성 지수가 61선을 완전하게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림이 되냐? 요렇게 삼중바닥형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삼중바닥형 나오면서 61선을 돌파 안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변동성이 추세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 증시는 하방 베팅도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제가 나스닥 지수 보면서 말씀드린 게, 오늘 밤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 오늘 밤 삐끗하면은 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생기면서 하방 베팅도 이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런 변동성 지수를 같이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순간이에요. 지금 좀 많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변동성이 추세적으로 이 상승할 위험이 생긴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추세적으로 좀 시장이 많이 빠질 위험성이 이 살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어젯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은 강세장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오늘 밤 뭐 혹은 뭐 월요일 밤까지 해서 조금 길게 와서 월요일 밤까지 해서 이걸 잘 극복을 해주면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은 또 미국 증시 굉장히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말씀드리긴 했죠 어젯밤에요. 네. 하여튼 지금 그런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 지수인데 어쨌든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밤이 좀 기술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뭐 0.5% 빠지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일단은 본장 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둔화된 거기 때문에 30년물 선물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채권 선물 이 채권 입장에서도 어젯밤에 사실 좀 뭐 아직까지 그렇게 의미 있는 매도세까지는 아닌데 오늘 밤에 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채권을 매수하고 위쪽으로 보려면은 채권을 좋게 보려면은 오늘 밤에 빨리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밤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이 채권은 이렇게 해서 N자로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N자로요. 하락 N자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유로화는 뭐 외환 시장은 전반적으로 답답한 구간이라고 뭐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금값은 잘 올라가고 있다. 뭐 이 정도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고 한국 증시는 오늘 미국 증시에 영향 받아갖고 양대 지수가 다 같이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코스닥은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그죠? 네, 코스닥은 굉장히 잘 버텨줘서 코스닥은 아직도 눌림시 매수 뭐 충분히 부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괜찮습니다. 코스닥은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진 건 사실 코스피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물론 이것도 사실 미국 증시와 뭐 상황이 같긴 해요.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얘도 정석적인 대응이긴 합니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고 지금 하방 베팅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정석은 아니긴 한데요. 아무튼 이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잘 회복해주지 못한다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생기겠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추세적으로 막 하락이 강력하게 시작된다, 상승장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아직까지는 강세장 마인드를 가지고 보는 게 맞겠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제 의미 있게 하방 베팅을 해서 우리가 뭐 먹을 만한 아래쪽으로 먹을 만한 방향 전환을 생각할 때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제 생각에 풋옵션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풋옵션이 21선을 본격적으로 돌파 한착을 해버리면은 그럼 이제 인버스나 뭐 어떤 하방 베팅을 해서도 조금 먹을 게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 아직까지는 이 건전한 상승 중 눌림, 그러니까 지난번에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급등 피로감을 푸는 건전한 과정이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불안한 구간이긴 합니다. 추세적으로 죽는 거 아니야? 조정이 너무 깊어지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긴장감은 드는 때이긴 한데 어쨌든 그저 미국 증시 말씀드렸던 것과 아직까지는 똑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제 뭐 미국 증시 분위기가 이제 오늘 밤 안 좋아지고 뭐 월요일에 한국 증시가 뭐 추가로 안 좋아지거나 해서 풋옵션이 자꾸 21선을 넘어서는 등 이제 좀 그런 신호를 보인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아래쪽으로 간다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을 비중을 많이 줄인다든가 현금 비중을 늘린다든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생각을 좀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강세장 마인드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 매수를 고민을 할 때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코스피가 어쨌든 좀 위험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은 이런 거는 아직까지 강하게 오르다가 이제 한 번 눌림이 나온 거기 뭐 이런 건 가벼운 5일선 조정 아직 5일선에 터치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은 좋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눌림시 매수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한국 증시에서도 코스닥에서 일부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빨간불을 이렇게 딱 켜주는 덕분에 시장이 급락하진 않았죠. 이런 건 그냥 네, 그 지금 이런 모습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잘 방어된 겁니다. 이런 대형 제약 바이오들에 의해서 잘 방어가 된 거고, 그리고 그 제약 ETF 있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데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가 뭐 적당히 선방만 해줘도 이 한국 제약바이오 쪽에 좀 흐름이 월요일 날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오늘 밤, 뭐 내일 밤 이런 순간이 좀 중요해진 거죠, 그죠?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평안했는데 약간 좀 패닉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제 지금 그런 길목에 좀 서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기서 막 갑작스럽게 패닉으로 가거나 이제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이제 어쨌든 순환매,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패닉으로 가가지고 막 분위기가 급속히 급냉되는 것만 아니라면은 주식시장은 순환매가 돌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 보일 가능성 계속 높을 거고, 순환매가 돈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을 쳐다보는 게 그게 이제 좀 적절한 대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강세장의 마인드, 아직은요 눌림시 매수, 강세장의 마인드고, 그 어쨌든 한동안 워낙 많이 올랐던 이런 대형 반도체들은 이거 좀 자칫 잘못하면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조금 좀 해야 될,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이제 해야 될 때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아직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요. 여기서 이제 그 잘만 뭐 오늘 내일 정도 뭐 이렇게 잘만 버텨준다라면은 다시 뭐 그래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막고 어느 정도 잘 버텨줄 수 있는데, 이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맘먹고 이제 패닉으로 간다, 본격적인 가격 조정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는 좀 살짝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문창을 아예 꺼놨다면은 이제는 야 이거 혹시나 이제 진짜 비중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주문창 정도는 이제 켜놔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조금은 더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뭐든 제 생각에 확인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고 미국 증시 괜찮게 마감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마음을 바꾸는 건 확인하고 나서 바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추세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다. 만약에 시장이 괜찮아지면 제약바이오나 코스닥은 또 굉장히 또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일단 오늘 저녁에 뭐 조금 보면서 좀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좀 가뿐하게 좀 보고 마치자면요. 유럽 증시 이렇게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중요한 지지선들을 뭐 다 지키고는 있어서 뭐 추세적으로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오랜 기간 유럽 독일 증시는 이렇게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큰 박스권을 오랫동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해갖고 아래쪽으로 붕괴되면은 추세적으로 좀 긴 하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좀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그런 지지선은 깬 건 아니고 답답한 구간이니까 뭐 특별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긍정론이 아직까지는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중국 상해종합인데 뭐 보시다시피 이런 거는 가벼운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일본 증시 이런 걸 봐도 이제 그 중요한 순간이죠. 얘도 약간 이제 분기점에 서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눈치 보고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